안녕하세요. 변화연구소 민트쌤입니다. 처음 보는 영상은 불안장애를 3차원으로 표현한 건데요. 오늘은 정상적인 불안과 병적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4번이나 나온대요. 어쩌면 365일 중에 작게든 크게든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 불안이라는 것 같습니다. 불안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도와줍니다. 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정상적인 불안인지 병적 불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평가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발표할 때 느끼는 불안은 정상일까요? 네, 정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두 번째, 8살 아들이 창문을 깨트렸을 때 부모가 와, 너 진짜 왜 그러니? 진짜 너 다시는 하지 마!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 놀래가지고 크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정상일까요? 네, 이것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다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하겠죠. 네, 그러면 정상 불안과 비정상적인 불안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사실 뭐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인간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상이냐 병적이냐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제 그래도 특징을 가지고 이제 구분해 보자면 정상적인 불안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의 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불안이 지속되는 정도도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도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 뭔지 알고 적절히 대처해서 오히려 이렇게 준비하고 자기를 보호하게 하고 그래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불안할 때랑 편안할 때가 경계가 있고 이제 이 경계가 되게 유연한 것 같아요. 이제 공포스럽고 두려울 때는 두려워하고 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또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불편한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일상생활로 간다는 거는 마치 스프링 저울에 무게를 달면 이제 길게 스프링이 늘어지잖아요. 그랬다가 물건을 내리면 다시 탄성에 의해서 원래 자리로 가는 것처럼 불안할 때 또 편안할 때가 이제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당분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럴 때는 어떤 에너지는 불안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은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집에서 밥 해 먹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데 사용하고 또 일부 에너지는 그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는데 이제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서 사용하면 정상적인 불안이고 적절히 잘 대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병적인 이제 불안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병적인 불안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반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되게 예민하고 과도하고 또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이 유지되고요. 또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위협감을 느끼고 이제 불안해하죠. 그리고 또 이런 증상들이 다른 뭐 사회관계라든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서 뭔가 이제 불편한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도 이제 비효과적이고요. 뭐 예전에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데 이제 그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돈만 모으는 분도 봤고요. 손목이랑 뭐 어깨 통증이 심한데도 청소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제 강박이 있는 분도 봤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라든가 어떤 진로에 대한 이제 고민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럴 때 불안할 때 학생으로서 하면 좋지 않은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하거나 SNS에 빠지거나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자기 몸에 이렇게 자해를 하는 학생도 봐요, 종종. 이제 그 학생한테 물으면 자기 몸에 상처가 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불안감이 일시적으로는 좀 빠진대요. 근데 이렇게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불안감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제 몰라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겠죠. 네, 불안감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학교에서 발표를 앞둔 학생의 예를 들어볼게요. 발표 직전에는 이제 불안감이 최고조로 달하겠죠. 그러다가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점차적으로 편해지고 다시 친구들하고 막 놀고 또 노래방도 가고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발표하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고 긴장해서 밥을 먹어도 또 토하기도 하고 설사하고 막 이런다면 좀 과도하죠. 그리고 이제 발표가 끝난 뒤에도 이미 끝났고 뭐 애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이 친구만 이제 자기가 발표한 내용이나 아니면 떨린 거나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감에 자기를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잊지도 않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나를 찐따로 이제 알았을 것이다. 다 들켰다. 그래서 나를 이제 디스하고 뒤에서 이제 왕따 할 거다. 이제 뭐 이런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고 그래서 전학을 가야 되겠다. 자퇴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병적 불안 범위 안에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이제 개에 대한 특정 공포증 때문에 상담을 의뢰하셨던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선생님 엘리베이터에 개하고 같이 타면 저는 진짜 완전 오금이 저려요. 숨도 못 쉬어요. 숨도. 길 가다가 개 보면 저는 완전 도망가요. 도망가. 그리고 개가 짖으면 전 미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그만 강아지 보여주면서 얘는 진짜 귀엽잖아. 그거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다 무서워요. 머리는 알죠. 쟤는 그냥 작은 강아지다. 그리고 진짜 안 물 수도 있다. 그런데요, 여전히 무서워요. 그래서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고통감이 더 커진 거죠.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6살 때 옆집에서 이제 키우던 진돗개가 얘가 이제 오니까 반가워서 달려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자빠졌대요. 걔는 이제 반갑다는 사인이었는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뭐 다치지도 않았고 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냥 간과하고 지금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50년간 개의 영향을 받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옆집 진돗개에 대한 어떤 위협감이나 불안감이 이제는 일반적인 그 개가 아니고 다른 개인데도 일반화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과도한 이제 불안감을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감정 또 그때 느꼈던 어떤 두려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어떤 무력감 그리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섭섭함 이제 이런 마음들을 이제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현재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제 봤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이제 화내고 적절히 도와주지 않을 때 되게 화를 내고 또 아이가 자기처럼 이제 위험한 상황에 취할까봐 굉장히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전전긍긍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반화되었던 것을 그때의 개와는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차별화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그러면서 개에 대한 공포증이 좀 줄어들었고 또 불안 유계표를 가지고 이완하는 연습을 하면서 또 노출 치료를 하면서 이제 병행 그런 과정을 하면서 이제 좀 더 편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상담 종결할 쯤에는 이 길을 가면서도 이제 개를 살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자기 볼일 보시고 편하게 다니신다는 거가 이제 인식되면서 그때 이제 상담을 종결했고요. 예. 불안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정보장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화재 경보장치가 제 기능을 잘 해줘야지 저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집에서 여러분이 요리를 하거나 난방 온도를 조금 올렸다고 과민하게 온도 그 변화를 감지하고 사이렌 소리를 내거나 또 물을 뿜어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또는 실제가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이게 불이 난 줄 알고 또 다시 오작동하면 여러분은 그 경보기를 사용하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작동을 하지 않거나 고장나거나 오작동하면 그걸 이제 부품을 바꿀 텐데 이 마음은 여전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경향성은 통합되지 않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와 또 두려움을 투사한 미래, 네, 그런 것들은 현재의 까르페 디엠을 하지 못하게, 지금 현재 여기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순간에 살지 못하고 이제 오작동에서 인생이 꼬이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불안이라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그 에너지를 현실의 삶에 통합해 가는데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불안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멈춰서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너 지금 기분이 어때? 괜찮아? 그리고 좀 들어보세요. 네.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불안하다는 사인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손이 막 떨리거나 심장이 뛰거나 이제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을 한 편의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TV 화면에 띄워보세요. 그리고 시청자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불안 드라마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상 불안인지 아니면 병적 불안인지를 이렇게 보고 그것들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 준비될 때까지 집에서 여러분의 불안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불안을 구분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연구소 민트쌤이었습니다.